삼천포에 온 전상우입니다. 네, 고성 베드로선 박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거제 옥포에서 온 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에서 온 정장이라고 합니다. 네. 물리 것은 저 마산 해운구입니다. 지금 요 근처고 송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정희섭입니다. 저는 정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없어요. 저는 의령에서 온 없습니까? 신임위원장을 맡은 전상우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우산 고강대에 이어서 우리 지금 오늘 하루 연속적으로 여기 오시게 되는데 우리 한교안 대표님 그리고 오늘 박윤선 사무총장님 같이 이렇게 얼굴 뵙게 되어서 온라인상으로만 뵙다가 또 이렇게 오프라인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분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저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교안 대표님께서 임명장 수여를 대표님 저는 2기 부광대 사무총장을 맡은 박윤성이라고 합니다. 대학 통역하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그 임명장 또 표창장을 갖다가 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상우 임명장 성명 전상우 위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정의 실천을 위한 부정선거 부패방지 2기 경상남도 위원장으로 임명함. 2024년 4월 26일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 황교안. 손영진. 네. 길을 잘못 떠나서 임명장 성명 손영진 위 사람을 경상남도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이하 공문. 그 다음 나자열 소개했습니까? 축하하고 기대합니다. 성명 나자열 위 사람을 경상남도 사무처장으로 임명함. 이하 공문. 황혜수 임명장 성명 황혜수 위 사람을 경상남도 재무국장으로 임명함. 이하 공문. 허창건 임명장 성명 허찬원 위 사람을 경상남도 홍보 미디어 국장으로 임명함. 이하 공문. 한 장 더 받으세요. 고장 놔주시고. 네, 이거 써서 임명장 수여식 마치고 이어서 표창장 수여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창건. 그럼 다시. 괜찮습니다. 예. 표창장 성명 허창건 위 사람은 부정선거 부패방지의 일원으로 활동과 역할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6일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 황교안. 축하합니다. 최수정 표창장 성명 신정헌. 이하 동문. 방혜숙 선생님. 네. 표창장 성명 방혜숙. 이하 동문.
앞으로 가져서 가운데로 성명 정기석 이하 동문. 이강돈 선생님. 표창장 성명 이강돈 이하 동문. 박선희 선생님. 표창장 성명 박선희 이하 동문. 가운데 우리 부산은 그래서 이것으로서 표창장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만 반갑습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몇 퍼센트를 이겼죠? 0.73%. 뭐 거의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놈들은 1% 정도는 이기자. 그렇게 설계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워낙 자기들이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지지가 너무 나쁜데 그걸 많이 이긴 것처럼 하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부방대가 선거 감시 활동을 난데없이 함으로써 자기들 뜻이 다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예. 우리는 공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선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방대의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거나 또는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개의할 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국정의 전반을 다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검사로서 선거사원 그리고 노동사원 간첩 잡는 일을 했던 평생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래요. 내가 미쳤습니까? 왜 부정선거 있었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왜 없냐? 국민들이 뽑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내가 뽑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게 국회의원 된다면 그건 독재국가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거 정의를 지켜내야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속되는데 특히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 이게 이제 전자투개표 조작에 의한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이런 부정선거들이 막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론조사 조작해놓고 아무개가 전체 그 지지도가 높은데도 여론조사를 여기 이 아슬아슬하게 싹 이렇게 비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대표할 때는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겨내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숨기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게 나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세계가 미국도 지금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없을 거야. 우리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탄생된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김경수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게 제 목표는 아니에요. 제 목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 이걸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정선거 같은 것은 우리가 투표를 해도 그게 내 표가 아니라
죽음표가 되게 만드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막고자 하는 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세력, 종북 좌파 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자들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말 독재 경제, 전체 경제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저는 그와 싸우려고 합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북한과 함께 북한은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잘 지내자, 화합하고 지내자,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나라가 지켜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 사기꾼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기꾼은 뭐 이제 밖에도 많이 있지만 정치권 안에도 사기꾼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가짜들을 잡아내고 쳐내야 우리나라가 꿈꾸는 나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이 선거 왜곡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것만이 모든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세계에서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6, 7위, 10위권 이내의 경제 강국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은 이제 먹을거리가 생긴 거예요. 소위 부정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에게 먹을거리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연필이나 훔치고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는 뭐 경제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 돈 액수로 말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계산도 잘 안 돼요. 이런 세력들도 있고 또 우리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가 처음에는 부정선거 방지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이 전기에서 이름을 확장했어요. 뭐로 확장했는지 아시나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뭐 부정선거 자체도 넓게 말하면 부패의 일환이에요. 근데 그거 다 묶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로 우리 영역을 넓혀서 선거 때는 부정선거에 집중을 하고 평상시에는 부정선거와 함께 우리 사회에 썩어가는 부패 영역, 그래서 이제 막아내는 일들을 해내자. 제가 한 반년 전부터 민모총을 해체하라 하는 얘기 들으셨죠? 네. 민모총이 정말 우리 이 나라의 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네. 지금은 뭐 도저히 우리 같이 할 수 없는 남의 일거리를 뺏어다가 자기 패거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습니까? 안 되죠. 주일왕들입니다. 또 전교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교조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오직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신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창원에 근무한 걸 여러분 아시나요? 야, 내가 검찰청에 근무했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때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 창원 검사장은 창원을 관할하는 게 아니라 경남을 관할하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다 내 관할 구역이었고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이런 곳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여기가 굉장히 잘 살던 곳이에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잘 삽니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기가 뭐 광역으로 말하면 막 둘째, 셋째 안에 드는 이런 곳이었어요. 다른 금융 위기로 다른 지역은 힘들어도 여기는 아주 내가 그 금융위기 직후에 여기 검사장을 했거든. 근데 그때도 튼튼하게 잘 커왔습니다만 나중에 들은 말로는 여기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 저 창원에 있는 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왜 망가졌냐? 왜 망가졌을까? 다른 점. 탈원 전쟁 바로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 여기저기서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고 아니세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은 뭐 제가 막아내고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밖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하고 계시네요.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지금 말이 경남이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서들 다 모였어요. 다 모였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진주인가요? 지금 사천인가요? 삼천포. 삼천포 사천 사람들 모인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제도 네. 굉장히 그러니까 대개 위원장이 그냥 처음 시작이 어려우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숫자 채웠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까 내가 쭉 들어보니까 경남의 거의 전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존에 있는 멤버 위원장님만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그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던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겠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부방대는 제2기를 맞았습니다. 제2기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방대가 지금 생긴 거는 한 1년 남짓 돼요. 처음 출발은 뭐 한 1년 반 됐는데 우리 부방대가 실제로 뜨거 움직인 건 한 1년 남짓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거의 부정선거의 투쟁에 전념했어요. 근데 투쟁도 사실은 주먹 들고 싸우는 투쟁도 있지만 말로 싸우는 투쟁도 있고 또 거꾸로 이렇게 끌어안고 싸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다양성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부방대의 활동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방대 마켓이라는 걸 얼마 전에 만들었었는데 이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만들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우정을 사귀고 또 약간의 경제적인 이런 소득도 그렇게 해보고 얼마 전에는 부방대 콰이어 여기 혹시 부방대 콰이어에 들어갔던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많이 선전했는데 예. 참석을 하면서 부산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가 부방대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일단 모인 사람은 한 400명 정도 됐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7개의 팀까지 만들었었는데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서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시 살려낼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쪼개놓으니까 3, 40명 만들어놓으니까 이어가지 못했는데 그거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부방대 청년도 이제 만들어 세웠고 또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이 부방대 조직, 시도 지역 조직 이것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직능 조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직능 조직, 여성 역할도 하게 하고 청년 역할할 수 있는 이런 분도 하고 또 뭐 경제 문제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내고 투쟁국도 많고 투쟁본부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우리 부방대가 그걸 다 했었는데 좀 투쟁본부 중심으로 싸울 건 싸우고 또 품을 건 품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직능 조직을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부터까지는 출범시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부방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 하고 싶다. 홍보, SNS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우리 아까 어디 가셨어요? 우리 홍보위원장님.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해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좀 다양화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힘든 분들은 안 해도 되고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은 힘을 모아도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정말 대한민국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고생할 날이 한 7, 8년 남았어요. 7, 8년. 10년은 뭐 좀 잘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이 좀 잡히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하세요에 그걸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어요. 아까 우리 홍보위원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82. 82이면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유엔에서 정한 나이 연령 기준이 있어요.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요즘 다 먹고 사는 게 다 건강해지고 관리 잘하니까.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이제 우리 선생님은 노년의 출발점. 이제 노년, 그게 거의 중년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괜히 늙음의 코스프레 이거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저 뭡니까 김영석 박사 같은 경우는 103살인데 103살이나 103세 다른 건가요? 103세인데 지금도 강연을 널널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총장을 하던 분이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득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하면서 내가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지금 80세, 15년 동안 뭐 했지? 뭘 했을까 이분이? 부정선거 방지대.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후회하는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늦었다 할 때가 이미 아직 할 수 있는 시기, 남아있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왜 우리 싸우는가?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사회주의 국가로 가거나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절단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 목사님, 전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위원장님이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난 크리스천들은 또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이제 마음속으로만 하고 우리 이제 정말 대한민국 살리는 어벤져스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주사 전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임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택사님 늦게 도착하셔서 여기서 약식으로 이제 길을 잘못 따라가지고. 박수 한번 보시죠. 네. 임명장 성명 김택상 위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정의 실천을 위한 부정선거 부패방지 2기 경상남도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2023년 4월 26일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 황교안. 네, 카메라 이렇게 해서 테이블 위로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좋습니다. 장장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주세요. 주세요. 네. 표창장 성명 김택상 위 사람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의 일원으로 활동가 역할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6일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총괄대표 황교안. 자,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로 감사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부정부패 방지대를 이끌어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당백의 전사들입니다. 오로지 진실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도 없는데 그 와중에 황교안 대표님이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